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100점 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는 기후였을까? 오늘 시장은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 전 세계가 주목을 했었죠. 파월 연준 의장이 생각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제대로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연내 금리 인하 폭애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안개 속이지만 굉장히 강경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전환이 됐다는 점 시장 안에 큰 의미를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오늘 한국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물론 이제 기업들에 대한 그 부담이 커지는 구간입니다만 확실히 오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더 강력하게 끌고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벤트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텐데요. 이렇게 오늘과 같이 시장이 살아났을 때에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더 빠르게 수혜주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자리하고 있어서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텐데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이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고요. 또 현지 시간 29일 PC 7월의 물가 데이터도 공개가 된다는 점, 그렇다 보니 시장 안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시에 시장 분위기 보실까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1%, 2%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200을 넘어서서 3,202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1%의 강력한 상승 보여주고요. 코스닥은 현재 2%대 상승 넘어가면서 800선, 이제 손 뻗으면 닿을 위치까지 현재 79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포지션, 현선물 시장 일제히 사자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가고 있죠. 오늘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160억 원의 순매수, 기관의 매수 우위가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 1,300억 원 기관이 담아가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동반 매수 현재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쪽으로도 오늘 외국인들은 순매수인데요. 현재는 2,8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쉬어가는 모습, SK하이닉스 3.5%대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현재 26만 원 선을 다시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게 되고요. 반도체,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밤에 있다 보니까 역시나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플러스 원전 조선,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을까. 다만 그만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세론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오늘장에서 강한 섹터는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로봇주, 성장주 쪽으로의 강력한 상승이 보여지는데요. 너무나 많이 눌려 있었던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로봇주 쪽으로도 오늘 매기가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불어오면서 다시 상승폭을 키워가고요. LG엔솔 현재 3% 가까이 올라가네요. 37만 원 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약보합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보실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1%, HD 현대중공업도 1%의 상승이고요.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구간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6% 가까이 올라가고요. KB금융 현재 1%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그 안에서의 움직임 보실까요? 알테오젠 그리고 펩트론 현재 3%, 1%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부터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줄줄이 계속해서 그 데이터 공개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너무나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불어오는 이 자리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나란히 2%의 상승이고요. 파마리서치 현재 0.8%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 안에서 오늘의 주인공 레인보우 로보틱스 10%의 강력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로봇주가 굉장히 거래량이 실리면서 시세가 확장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라는 그 기대감,
현재 불어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그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업용 로봇 수요가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엔비디아 젠슨 CEO가 지금 로봇에 대해서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로봇에 이 두뇌를 선물한 거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그 내용이 공개가 된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로봇주들은 오늘 기대를 품고 달려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거래일 대비 1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들어서 로봇주는 반짝반짝의 그 반응이 나왔었는데 연속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자리 로봇주는 어떠한 대응이 맞을지 잠시 후에 로봇에 대해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리가켄바이오 4%, ABL 바이오 7% 상승폭을 키우고요. 이제 삼천당 제약도 5%의 강력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점검을 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 변화가 감지되는 구간인데요. 상방을 두드리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 이길 수 있는지 오늘도 많은 전략 마감 시간에 챙겨볼게요.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흐름이 앞으로 남은 하반기의 예고편일까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구간인데요. 이럴 때 수익 잘 챙겨봐야 되겠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의 승부수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사부터 만나보시죠. 우선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명하고 똑똑하게 삼박자 매매를 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이주영 전문가도 만나뵐게요. 네, 이창대 대표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시장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금요일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하는 평가 속에서 오늘 시장 환호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의견을 한번 보니까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도 원래 12월에 한 번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던 걸 9월과 12월 25bp씩 연내 2회 인하로 또 바꿨고요. BNP 파리바에서는 원래 25년 내에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9월과 12월 지금 연내 2회 인하를 다시 전방치 수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만 이게 국내 증시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까지의 분위기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연준의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이제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봐야 된다든지,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중요하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쏟아내면서 중간중간 이제 투자자들의 혼선을 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변하지 않았던 기조 자체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하겠다라는 그러한 방향성이었고, 그 이후, 그 사이에 이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다가 기대 인플레가 올라간다든지 시장이 너무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과한 상승이 나올 걸 우려해서 액션은 이제 비둘기적인 걸 준비하고 있지만 발언은 매파적으로 좀 이렇게 반대급부로 행동하는 액션을 취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이제 우리는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봐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연준에서 제시한 방향성은 연내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이야기했고 그 방향성대로 중간중간 조금 이제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역시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는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의 차이일 뿐 결국 기준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뭐 금리 인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아주 상징적인 섹터들 그리고 이제 혁신업종이라든지 사이클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으로 좀 편입을 시켜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속도감에 있어서는 살짝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확실하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 내주셨는데요. 그럼 금리 인하의 수혜주 잘 물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그 수혜 섹터로 로봇을 점 찍은 것 같은데요. 로봇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혁신 업종이기도 하고 아직 산업이 꽃피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산업이고 아직 이제 수익성이 본격화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을 투입하고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버리게 되면은 이제 고금리에 돈을 속된 말로 이제 좀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받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전망되고 있는 시점에서 빠르면 9월에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리쇼링 정책이라든지 각종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산업들이 좀 커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임금 인상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이제 인건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밀접하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번에 관세 부과 이후의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 산업이 좀 꼽힐 수 있는 이번 금리 인하 시기를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저금리로 나아갔을 때 배터리와 이제 전기차가 주인공이었다면 이번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로봇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대표님 옆에 나오고 있는 스탁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뭐 하이젠 RNM 23%, 뭐 삼현, 그 외 유일 로보틱스, SPG까지 일제히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디에 좀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혁신 업종에서는 안정성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의 자본이 투입되고 있다라든지 시총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기업을 보는 게 좋은데 거기에 모두 충족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대장주가 뭐 오늘 로보티즈나 하이젠 RNM이 많이 올라가긴 했으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징적인 이제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지분 확대가 진행됐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한 60%까지도 이제 확장될 수 있을 만한 콜옵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이후에 삼성전자의 이 막강한 투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뭐 이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 로봇 투자도 본격화될 거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국내 최초 이족 보행 로봇 큐브를 개발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이제 로봇 투자를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간 대장주들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상징적인 기업으로서 먼저 이제 탑픽으로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안에서의 섹터 안에서의 관심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티즈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로봇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얘기 또 안 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의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는 반도체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느 정도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의 사이클 초입에 들어섰을 때 먼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한국 증시의 이제 사이클 특징을 보게 되면 뭐 기준금리 인하가 됐던 호경기가 됐던 어쨌든 이제 사이클의 이제 하반기를 거치고 회복 국면으로 나아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우량주와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 재작년 말부터 해서 좀 침체가 있었던 반도체가 이제 다시 사이클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AI 산업 확장이 지속되고 있고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봤을 때 반도체 사이클 턴어라운드에 맞춘 확장성이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투자 사이클 회복과 맞물리면서 같이 좀 시너지를 낼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의 추가적인 핵심 섹터로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이클 산업 쪽에서 나름대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반도체 쪽에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앞서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던 삼성전자를 좀 먼저 볼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너 리스크 해소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동안 좀 멈춰 있었던 투자들이 서서히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1, 2등을 다투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랠리를 강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7만 전자, 5만 전자 얘기했지만 결국 9만 전자를 뚫고 올라갈 만한 저력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테슬라의 AI 칩, 이번에 AI 칩 같은 경우에도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서 제조를 전담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팹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도 TSMC가 압도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뭐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본업인 CPU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만큼 여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투심이 좀 위축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그동안 쉬어 있었던, 투자하려고 이때 속된 말로 쟁여두고 있었던 돈들을 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제 좀 올라서는 단계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AI4 같은 경우에도 원래 테슬라에 납품을 하다가 TSMC와 이제 양분하는 AI 칩 경쟁이 시작될 거로 보여지는데, 뭐 테슬라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다변화해야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TSMC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삼성전자에게 이제 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다방면으로 뻗쳐놓길 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테슬라 발주를 기대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히 이제 칩을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전개하고 있는 로봇 사업, 이번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AI 칩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 쪽까지 지금 진출을 하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본다고 했을 때 의료라든지 예를 들면 수술 같은 부분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이 칩 분야가 앞으로도 넓어질 거기 때문에 단순히 자동차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좀 전성기를 또다시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SK하이닉스와 함께 장기적인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까지 관심주로 받아봤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텍사스 오스틴 공장 관련해서 파운드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일단 이재용 회장이 한미 회담 앞두고 지금 경제사절단으로 출국하고 있는 만큼 내일이 된다고 한다면 또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AS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HK 이노엔 준비되어 있는데요. 7월 14일 공략한 이후로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8.5% 현재 수익 구간입니다. 어느덧 48,000원 뛰어넘은 채 49,000원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더 홀딩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HK 이노엔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쪽은 아직 제대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남아있기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성장성을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HK 이노엔이 이제 뭐 가격대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신고가 영역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얼마 전에 이제 윗꼬리를 달기도 했고 다시 올라서고 있는 단계인데, 이번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씩 확실화되고 있는 단계에서 뭐 의약품 관세에 관련된 불안감이 있기는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에 EU와의 의약품 관세가 있었는데 이게 15% 수준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나 의약품도 최애국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했던 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EU가 15%를 했는데 그거보다 높은 관세를 과연 부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15% 정도로 맞춰지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한 불안감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좀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좀 해석이 되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기준금리 인하 시너지까지 내다본다라고 하면 HK 이노엔의 이제 미국 진출은 이번에 기회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시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서 막 올라서려고 하는 단계에서 매물을 때를 소화하다 보니까 자꾸 윗꼬리를 다는데, 오히려 이 윗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서 이건 저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사인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윗꼬리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서게 됐을 때는 대시세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윗꼬리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본격적인 미국 진출이 시작된다고 하면 시장에서의 상방도 훨씬 더 크게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주 종목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로봇,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한번 볼까요? SPG 가져와 주셨네요. 로봇주 오늘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SPG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타픽으로 꼽아드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발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징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출이라든지 마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단계고, 무엇보다 이제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복핏에 이제 액추에이터를 단독 공급하는 기업이라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을 이야기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SPG입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에 있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지만
거기에 동반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서 SPG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폭발적인 수익 성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단계인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로봇에 이제 들어가는 관절이죠. 여기에 핵심 감속기도 이제 공동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2만 원을 제시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SPG 그리고 전 로봇 분야에 있어서 꾸준한 우상향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꾸준한 우상향, 금리 인하 사이클 타고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로봇주 쪽에서는 SPG 받아봤는데요. 휴머노이드 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관절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에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휴머노이드의 원가의 한 70%가 이 액추에이터 산업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당분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만 원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SPG에 대한 로봇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매출, 마진 증가율도 증가세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여기에서 SPG 마지막으로 관심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들어봤는데요.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3,200선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 속에서 오늘은 로봇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섹터 단의 이야기 그리고 관심주까지 받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정말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제대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박스피 돌판의 근거가 발판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적으로 봤을 때 호재성 재료하고 악재성 재료가 겹쳐 있는 상황이지만 큰 그림상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년도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속도의 문제이지 일단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제가 시황 관련해서 계속 말씀 좀 드릴 때 아무래도 내년도까지 미국의 큰 그림, 관세, 감세,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사이클에서 관세 불확실성은 좀 제거될 수밖에 없고 감세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금리 인하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내년도까지 이런 사이클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파월의 매파적 발언이 예상이 된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비수비적인 발언, 특히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에 좀 집중해서 정책 결정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여기에 맞춰서 패드워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5% 정도 올라간 모습이 나왔었고요. 물론 이제 9월달 FOMC 전까지 데이터 디펜던트 지표를 확인하면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거고 최근에 지표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있지만 미국 정부에서 추구하는 큰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두고 종목을 공략하시는 것이 맞고요. 지금 이제 업종별로 보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렸던 게 기존에 이제 주도주도 좋지만 그동안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섹터 내에서 악재가 좀 해소가 되고 특히 이제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반도체, 2차전지 많이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하반기까지 이어가는 파동 속에서 좋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사이클에 주목을 하면서 이 섹터와 종목을 압축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 섹터가 궁금한데 첫 번째 어딜 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섹터는 이제 반도체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반도체도 그동안 계속 이제 불확실성이 컸던 섹터고 이번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불확실성도
다소 완화가 되고 또 그동안 이제 가장 안 좋았던 뭐 삼성 쪽에서 호재성 재료가 나아지고 있고 또 한미 정상회담 때 구체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HBM 관련해서는 그 SK 하이닉스 벤더는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었지만 삼성전자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은 섹터였고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이제 움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방이 좀 확인되어진 모습이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관련 내용들 보시면 트럼프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100% 매긴다고 했다가 200%, 300%까지 올렸지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미국 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고 또 미국의 생산 시설이 있거나 공장을 줄 수 있는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좀 한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와 의약품 관련해서 최혜국 대우를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관련 밸류 체인 내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 관련 내용이 확정이 되면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것이 맞고요. 또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업황도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HBM에 대한 수요, 또 AI 인프라 투자, 또 에이즈 반도체 쪽의 이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단발적 이슈라기보다는 중기 파동 내에서 뭐 2026년도, 2027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설비 투자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섹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는 파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추가 투자 관련된 이슈가 나와줄 것이고 지금 이 삼성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 쪽으로 편중된 이제 그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미 정부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하반기로 갈수록 관련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섹터 반도체 말씀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죠. 파운드리 관련해서 주목을 해보자 말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종목은 어딜까요? 자, 코미코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코미코는 이제 반도체 장비 분야고 특히 이제 세종 코팅 전문 기업이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인텍, TSMC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고 또 앞으로 투자를 할 것인데 특히 이제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 달에 테일러 공장이 완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장비 수주 관련해서 재료가 좀 나올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코미코도 이제 같은 선상에서 10월 달 전후로 해서 호재성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올해 3월 달에 미국 텍사스주의 레스코 공장에 한 520억 정도 투자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한 200억 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은 상황에서 삼성의 어떤 현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가 파운드리 수주 관련해서 뭐 이슈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 한번 좀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 좀 드리면 자, 실적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실적이 안 좋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코미코의 그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한 번도 역성장 없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2026년, 2027년도까지 업사이드 요인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현재 시가총액이 한 7,700억 정도 되는데 2027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배 후반대에서 6배 초반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도 비싸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기술적 흐름 보시게 되면 추세 전환 시그널 나와서 지금 5월 5주선 타고 5주선 그다음에 전환선 기준선 정배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어서 종고점까지는 뭐 연말까지 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의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안에서 코미코 살펴봤는데요. 전고점 돌파 노려보면서 우리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AS있습니다. 요즘 이주영 전문가의 효자 종목인데 LNF요. 47% 목전까지 수익률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더 커졌잖아요. LNF 더 잘 갈까요? 네, 일단 당연히 이제 더 갈 수 있는 파동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이 업황의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나 뭐 이런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제 중국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도 이제 시작하는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모멘텀을 이제 가장 강하게 좀 받고 있는 섹터가 ESS. 아무래도 이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ESS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 배제의 흐름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LNF는 당연히 좀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 좀 드리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LNF도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다가 뭐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올라온 모습이지만 지금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시작하는 파동이고, 보통 이제 종목들이 추세를 만들면서 움직일 때 추세 전환 이후에 이 5주선, 10주선, 기준선 타고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하고 계시면 되고, 신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만 원에서 7만 원대 눌림목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보시는데, 요게 돌파된 이후에는 13만 원대까지도 좀 충분히 열어볼 수 있는 매력적인 섹터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 관련해서 살펴보자 계속 강조 주고 계신데요. 그 안에서 LNF는 우리 꽉 붙잡고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주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주영 전문가. 자, 삼천당 제약 주셨네요. 오늘 장에서 굉장히 잘 가던데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신호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때부터 8만 원, 9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 좀 드렸고, 또 20만 원 목표가 도달했다가 또 눌렸다가 이제 전고점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주었다가 또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제로 모멘텀은 그대로 좀 살아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부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특히 지배구조 안정화 관련해서 수급적 이슈로 종목들이 내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으로 갈수록 모멘텀이 이제 강해지는 그런 사이클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실적적인 측면 놓고 보면은 이제 아일리아 시밀러 캐나다에 납품을 좀 시작했고, 또 내년도가 되면은 이제 미국도 상용화가 임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재무제표상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성장성 측면에서 이제 가장 크게 좀 주목을 받았던 건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세미글루타이드 리벨서스 제네릭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이제 확인이 되어졌고요. 특히 이제 삼청당 제약은 이제 에스페스 기술을 활용해서 동등성 시험을 통과했는데, 물질 특허가 26년도고 노보노디스크의 제형 특허가 2036년도라서 2026년도에 물질 특허가 완료된다라고 하더라도 제형 특허를 회피하지 못한 대부분의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치료제를 상용하기가 어려운데,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에스페스라는 독자 기술을 통해서 동등성 검사가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상용화가 가능한 시점이고요. 또 티제파타이드나 리다글루타이드도 임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어려운 임상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나와준다고 하면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주가가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가
7월 24일 윤대인 삼천당 제약 회장이 징계를 진행했는데요. 장녀 윤은아와 사위에게 총 159만 주,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3,598억에 해당되는 규모였고, 이 증여세 배당 시점이 7월 24일이었기 때문에 6월 24일부터 이 8월 24일까지 평균 가격으로 증여세가 매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이제 끝날 것을 좀 보고 있고, 보통 이제 증여를 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보다는 이제 쌀 때 증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삼천당 같은 경우에는 호주성 재료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대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도 싸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제가 재료나 이슈 내용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하는 파동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삼천당 제약은 뭐 지금부터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리면, 자, 일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지금 현재가부터 지금 122평선 라인대인 한 17만 원대까지는 여유 있게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자, 1차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인 24만 원 보시는데, 이가 돌파된다고 하면 30만 원까지, 또 손절가는 15만 원 잡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천당 제약 받았습니다. 우리 이주영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미 이 삼천당 제약으로 수익 몇 차례 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등장했고요. 목표가 24만 원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영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승부주 두 종목 받아봤습니다. 확실히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구나 새삼 느껴지는 오늘인데요. 테크단에서는 로봇주 받아봤고요. 바이오단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 함께 언급이 있었습니다. SPG 손절가는 2만 원, 목표가 3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삼천당 제약도 손절가 15만 원, 목표가 24만 원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가격 전략 체크해 가시면서 승부사와 함께 수익의 맛 시원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자, 월요일 마감 진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시장 분위기가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강력한 상승, 근데 뭐 이유 없는 상승이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잖아요. 네. 시장이 이제 올라갈 그 상단이 좀 열렸을까요? 이유는 있는데 뚜렷한 수급 주체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 애매한 현재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하는 거냐? 코스피가 지금 1% 가깝게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2% 가깝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왜 수급이 안 좋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의 변동성에 좀 취하셔서 수급 화면을 안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수급 화면을 좀 보시면 단번에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 343억밖에 매수를 안 합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도 1,300억밖에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많이 삽니다. 하지만 기관은 또 코스피를 많이 담아내면서 코스닥을 또 외면을 하고 있는, 외면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또 많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느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 포지션이 굉장히 지금 강하고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시장이 하락할 때 좀 수익이 나는 옵션 상품을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던 이 풋옵션을 정리를 합니다. 가지고 있던 풋옵션을 정리를 하면 상대적으로 콜옵션, 그러니까 시장이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하나 수급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느끼고 계실걸요. 가는 기업이 계속 더 가는 네. 듯한 느낌을 지금 받는 이유가, 보통 이렇게 지수가 좋으면 대장주 가고 시간 지나면 이등주 가고
또 2등주 가면 시간 지나서 또 3등주가 가야 되는데 아마 오전부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종목만 같이 후발주자로 엮여지는 종목군들,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지수는 좋으나 수급이 조금 약해서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 주체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네.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만 바라보고 선뜻 시장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섹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한 섹터, 유난히 강한 섹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주 뭐 이런. 그렇죠. 생각하지도 못했다가 여러 가지 대내외 이슈가 합쳐져서 갑자기 상승이 나오는. 근데 그 상승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얘네들 왜 빠져요? 네. 얘네들 언제 올라가요? 했던 종목군들이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하루, 그러니까 이 거래일만으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다들 바뀌었거든요. 이런 쪽은 저는 계속 보셔도 괜찮지만 최근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조선, 방산,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경계감을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조금 매매 전략을 좀 짜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신 것 네. 같은데 잠시 후에 우리 로봇에 대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고 앞서 조선과 방산 네. 그리고 반도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 밤 당장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그 라운드 테이블에 뭐 반도체, 조선, 방산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원전까지요. 세론으로 좀 작용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챙겨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반도체만 또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이번 네. 주에 공개가 될 텐데 반도체 오늘 하이닉스가 유독 좋거든요. 그렇죠. 이 반도체로의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짜볼까요? 오늘 만약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수 대비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강한 모습을 보였다면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상승폭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비단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에 엔비디아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기업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들 중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도 요긴할 수 있는 수준. 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지금 0.5%, 1%대 상승이 아니라 3%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 SK하이닉스를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오늘 흐름이 어떠한가? 보통 SK하이닉스가 2에서 3% 가면 그들은 3에서 5% 혹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맞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코너를 통해서 방송을 봤지만 반도체 소부장주들보다 로봇 이야기, 조선 이야기, 방산 이야기 아니면 2차 전지 이야기가 주를 이뤘지 네. 반도체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소부장주들도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올라와서 긍정적으로 보긴 봐야 할 것 같은데 주도 업종, 그러니까 주도 분야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반도체 IT는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인텔에 대한 어떤 기조, 그러니까 네. 미국의 기조가 굉장히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나라 기업에게 이제 해당이 될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 굉장히 또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엔비디아 실적도 앞두고 있어서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반도체 산업 기준으로 봤을 땐 기대감을 안고 보시기보단 우선 관망장세로 조금은 나중에 보자라는 마인드로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SK하이닉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 여러분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빠질 때 사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밀렸을 때는 매수해도 괜찮지만 오늘처럼 막상 또 오르고 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지? 그러면 또 손해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반도체는 저는 나름대로 다음 주 초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재편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때 되면 여전히 SK하이닉스일지 아니면 새로운 강자의 어떤 주도 반도체 소부장일지 아니면 또 삼성전자일지 이게 네. 갈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 박자 늦게 우리가 그렇죠.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 아무래도 오늘 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또 이번 주 후반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끝이 나고 나면 그때 방향을 보고 우리가 결정하자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자, 조방원은 그러면 본부장님
오늘 역시나 디데이잖아요. 네. 세론으로 좀 자금이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 오늘 들어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들고 있다면 챙겨야 될지 뭐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일단은 들고 계시다면 저는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키워드 때문에 이들 세 가지를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하반기 내년에는 방산도 방산대로, 원전은 원전대로, 조선은 조선대로 훨씬 더 성장 스토리가 탄탄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지. 저는 이제 이벤트에 따른 일정 부분 뭐 재료 소멸에 따른 차익 물량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매수한 가격에 따라서 이제 심리가 달라질 것 같아요. 뭐 3월달, 4월달에 사신 분들은 나와 봤자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지난주와 오늘 사신 분들은 이제 또 하루하루가 굉장히 또 긴장감의 연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세 가지 섹터는 그래도 하반기까지는 더 들고 가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또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네. 만약 그러한 여파가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지대하게 큰 영향을 끼쳤다면 조선주들도 오늘 장중에 계속 등락폭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잖아요. 아마 이제 지켜지지 못하고 좀 이제 조정이 나왔을 법했지만 결국엔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은 더 큰 이벤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보고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제 신규로 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선순위를 좀 정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먼저 조정이 나온 쪽은 방산입니다. 그리고 가장 노이즈가 많은 쪽은 두산에너빌리티고, 노이즈는 없지만 주가의 위치가 또 부담이 되는 것은 지금 조선. 네. 그래서 이건 사실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이거 시청자분들의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좀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 저는 이걸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세 가지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위치와 스토리들이 너무나 컨셉이 다르다 보니 네. 나는 그래도 신고가 가는 종목 원한다 하면 조선인 거고요. 나는 결국엔 지금 노이즈가 많아서 위아래 변동성이 큰 걸 원하겠다 그러면 원전인 거고요. 나는 모르겠다.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위비와 국방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상향할 수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건 방산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산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네. 지금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뭐 무자르듯 뭐가 좋다라고 네. 논하기보다는 일단 투자 성향에 맞게 섹터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씀 주신 거고, 조방원 안에서 방사는 뭐 가격 조정 많이 받았고 앞으로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 조선은 원체 고가권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고 있고 원전은 최근에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해 보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그냥 홀딩 해보자.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자, 방금 노란 봉투법 언급해 네. 주셨는데 사실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노란 봉투법 이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거다.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거 우리 증시에 대입했을 때 좀 어느 정도의 노이즈인 거는 분명하죠. 노이즈죠. 확실하게 투자자 입장에서입니다. 뭐 정치적인 견해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기업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구조라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니까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를 위한 법안이다 보니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또 불편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에서 좀 보여준 여러 가지 일련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또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 이미 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산업들보다 자동차가 네. 또 조정이 나오죠. 하지만 자동차의 조정이 폭이 컸다면 엄청나게 고민이 됐을 법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쪽에 대한 조정이 그렇게 또 크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노란봉투법이 당장 어떻게 1차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그걸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쉽게 외국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투자의 관점으로 가서 공장 짓고 일정 부분은 라인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길만 하지만 네. 이런 법안들을 피하기 위해서 전체가 미국으로 혹은 그 외의 나라로 넘어간다?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의 우리가 좀 기대 심리는 뭐냐. 그래 노란봉투법까지는 이해해. 하지만 코스피가 3,500, 4,000, 5,000 가려면
다른 것들이 이제는 또 잘 나와야 되거든요. 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 일단 시장은 안 좋은 쪽을 바라보기보단 좋은 쪽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먼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증권주 오늘 좋습니다. 지주사 쪽 좋아요. 그런데 또 보험 쪽은 다소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네. 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몇몇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보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배당을 준 기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DB손해보험. 네, 그 기업만큼은 따로 별도로 떼어내서라도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은행이라든지 지주사가 오늘 올라가고 있는 이면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투자 심리가 지금 깔려 있어서 네. 여기에 부합하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네.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 오늘 증권주, 지주사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 보험주, DB, 손해보험까지. 네. 그럼 지금 자리 매수 관점 괜찮다는 시각으로 말씀 주신 거예요? 이거는 믿음과 신뢰의 어떤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4,000, 4,500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지만 3,500에서 3,700 밸류는 충분히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이렇게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만약 삼성전자가 네. 75,000원에서 80,000전자 부근까지만 올라와 주면 제가 말씀드렸던 밸류까지는 저는 부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그 외의 종목군들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하는 제약바이오가 여러분들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D&D 파마텍, 펩트론 이런 쪽을 많이 보시겠지만 정말로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낸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갑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3,500과 3,700포인트까지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주사도 지주사지만 증권주들의 최근의 조정은 저는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네.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법 개정 관련해서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섹터들도 진단을 받아봤는데 앞서 본부장님께서 시황 봐주실 때 로봇주 언급을 주셨습니다. 로봇만큼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도 들렸는데 오늘 로봇이 시장 중심에 서 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플러스 젠슨왕의 기대가 커져가는 발언. 네. 여러 가지 노란봉투법까지 수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주 드디어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은 계속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AI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 결국엔 마지막 끝단은 로봇이 로봇이다.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안 그래도 7월 중순부터 계속 이 밀림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투자 심리가 쭉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히 또 불편한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샘 알트먼이 AI 버블일 수도 네. 있겠다.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부담감, 캐펙스 투자가 지연이 된다는 등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끝단에 있는 로봇주들이 최근까지 거래 없이 밀려 내려온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거래 없이 밀렸기 때문에 지난주와 오늘처럼 약간의 거래만 동반되더라도 또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좀 보고 있노라면 저는 로봇주들은 단발성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핫할 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조금은 더 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로봇주들을 포함해서 AI 소프트웨어 다 지금 수혜를 받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 노란봉투법 때문에 결국에 이제 생산 라인에 로봇이 투입되는 시기와 어떻게 보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예측들을 하면서 지금 로봇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로봇에서도 중국의 힘이 막강합니다. 네. 근데 미국이 또 중국을 견제함에 따라 그에 따른 빈자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약 차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로봇주들은 이것저것 굉장히 또 호재 뉴스가 많은 상황이라서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에 부합하려면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부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일본에서 가져와서 파는 거 의미 없습니다. 내재화. 국산화한 기업이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로봇주들을 좀 보고 계실 텐데 하이젠 RNM이 1등인 이유도 거기서 찾아볼 수 있고 2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또 SBB테크와 같은 혹은 SPG와 같은 감속기어 액추에이터 기업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군들 중에 또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실 곳은 저는 클로봇.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용 로봇에서도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우선순위를 나눠서 저는 투자의 전략을 짜 보시는 게 지금은 맞다. 결국엔 해당 산업의 방향계, 풍향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슨 단점이 있냐면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기준점으로 바라보시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꺾이지 않는다면 저는 하이젠 RNM, 그다음에 SBB테크, 그리고 SPG, 이렌시스 이런 식으로 낙수 효과를 받아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타이밍을 좀 잡는 게 지금은 더 유연한 전략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로봇주 좋다 말씀 주신 건데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면서 내재화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 군단들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이젠 RNM, 클로봇, SPG, SBB테크 같은 종목들이요. 앞으로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부장님의 네. 종목 그리고 관심 섹터 안에서의 종목까지 받아볼 텐데 네. 섹터 어딜까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흔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약바이오보다는 네. 신약개발 쪽에서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네. 어딜까요? 신약개발 많지 않습니다. 보로노이라는 보로노이.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제 알보리 펩 중에 보자를 또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보로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기조의 가장 큰 수혜. 왜냐 웬만한 제품을 이제 R&D 기술 개발을 할 때 들어가는 기간이 짧으면 3년이고. 길면 7년, 10년 동안. 그러니까 금리 인하 때 R&D를 하기 위한 자금을 확 끌어당겨 올 수가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그 수혜로 여러분들이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이제 제가 보로노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각 제약사들마다의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에스모라고 하는 학회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 에스모라고 하는 학회에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제품에 대한 어떤 성과 결과를 발표한다고 지난주부터 보로노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IR 공지를 띄워놨습니다. 네. 자, 10월 달에 결과 발표가 있는데 결과 발표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결과 발표를 하기 전에 기대감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 결과 발표하기 전에 기대감이 좀 불어왔을 때 하는 게 맞다고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밍상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주말에 제가 그 공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감이 있으니까 지금 10월 달 발표인데 지금 8월임에도 불구하고 좀 먼저 공지를 띄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만약 이게 본인들 스스로 자신감이 없다면 계속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야, 이게 지금 하는 게 맞나 아닌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8월임에도 불구하고 10월 달 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이미 공지를 띄운 걸 봐서는 저는 자신감이 지금 충분히 꽉 차 있다. 그만큼 최근에 보면 임상 데이터들이 워낙 2상에서도 그렇고 3상에서도 그렇고 데이터들이 지금 출중해 나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 저는 보로네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위치가 적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좀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짜볼게요.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금리 인하 이야기 안 나왔을 때 정말 많이 소외받았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보로노이는 소외받은 건 아닙니다. 그냥 박스권 안에서 계속 뉴스를 기다렸던 거고 타이밍을 기다렸던 상황 속에 오늘 이제 그 적절하게 금리 인하라고 하는 타이밍이 딱 나오면서 저는 거래량이 좀 실리지 않아서 다소 아쉽긴 합니다. 만약 오늘의 양봉에 거래량까지 이렇게 앞전처럼 팍팍 실려졌으면 이제 추세가 완벽하게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거래량이 조금 모자른 게 아쉬운 상황이라 네. 손절 라인을 10만 5천 원으로 제가 타이트하게 잡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라인 10만 5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또 한 번 중요한 트리거가 되겠죠. 한 번 더 올라주면 네. 내일 우리나라 장도 장 후반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 초반까지라도 계속 이제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따라서 올라감의 중심에 만약 제약바이오가 있고 보로노이가 한 번 더 움직인다면 저는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는 15만 원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을 높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로노이는 손절가 10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 보로노이 받았습니다. 이제 10월에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인가요? 네. 있다 보니까 기대
기대감 속에 지금 들어가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신 거고 박스권 돌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주셨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 타이트하게 네.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정말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국내 증시인데요. 8월의 마지막 월요일 거래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양한 경제 채널을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섹터가 오늘은 로봇일 것 같아서요. 제가 준비한 키워드도 로봇 쪽에서 찾아봤습니다. 로보티즈, 오늘의 키워드로 함께 해보시죠. 첫 번째 장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S&P 500 기업들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를 모두 도입하게 될 때 연간 9,200억 달러의 추가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6년도에 예상되는 S&P 500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낼 만한 수익 예상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2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를 도입을 잘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예상되는 내년 수익의 3분의 1을 사실상 더 벌 수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에이전틱 AI 지금 도표로 봤을 때는 한 15% 정도의 수익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하드웨어 단의 피지컬 AI도 한 13% 정도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뇌를 뜻하는 에이전틱 AI 그리고 몸, 하드웨어를 뜻하고 있는 피지컬 AI. 사실상 둘 다 이미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소식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로봇주들이 굉장히 크게 훈풍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배경 요소로도 꽤 많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휴머노이드의 새로운 두뇌 블랙테크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엔비디아 로보틱스 X9 트위터죠. 보시면 하나의 피드가 올라왔습니다. 카드에는 enjoy, 즐겨라 라고 써져 있고요. 아래에는 젠스낭 CEO의 사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글자 잘 안 보이시죠? 너 마크했니? 너의 캘린더에 25년 8월 25일 오늘이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었고요. 사실상 이틀 전인 22일로 조금 더 거슬러 가보면요. 티저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었습니다. To 로봇, 로봇에게 즐겨라 너의 브레인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공개되는 블랙테크가 일단 새롭게 나올 휴머노이드의 두뇌겠구나라는 건 시장에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추가적인 모멘텀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까다로워지면 까다로워질수록 이 무인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같이 피지컬 AI 쪽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피지컬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점점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 외에 알파적인 소식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TRI가 공개했었던 AI 탑재 아틀라스 영상이 공개됐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방해를 해도,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어떠한 경로가 생겨도 굉장히 발빠르게 자기 일을 잘 하더라라는 영상들이 공개가 됐고요. 여러 기사에서는 이 아틀라스가 연말부터 일부 현대차 공장에서 투입될 것이다라고 가능성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이 22일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거기에 7대 선도 프로젝트에 AI 로봇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오늘 로봇주들의 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로봇주만 해도 너무 넓고요. 테마단으로 움직이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증권에서는 로봇주 안에서도 액추에이터 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원가의 70%가량이 이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기업 쪽에서 나오게 된다라면서 이 로봇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면 사실상 가장 큰 수혜는 이 액추에이터 산업이 받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 쪽에서도 삽과 곡괭이 투자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9세기 골드러시 때 많은 사람들이 금강 산업 쪽에서 좀 돈 벌어보자라고 해서 금강을 캐러 갔다고 하죠. 근데 막상 금을 캤던 이런 투자자들보다는 금을 캐기 위한 삽과 곡괭이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많은 AI 기업들 사이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이 삽과 곡괭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로봇 쪽에서는 액추에이터가 GPU와 비슷하게 삽과 곡괭이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게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실적 추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2026년부터 쭉 올라올 것이다라는 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27년대는 매출액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휴머노이드의 대량 생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휴머노이드를 대량 생산하는 게 약간의 이제 허들이 있지만 이게 풀리고 특히 뭐 테슬라의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등등이 굉장히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은 저렇게 점프 아주 가파른 지금과는 다른 속도의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는 10만 원 줬고요. 액추에이터 기술과 그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의 커스터마이징이 새로운 이 로보티즈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머노이드의 이 작업용 로봇 AI 워커가 이미 2대 주주인 LG 쪽으로 납품한 이력이 다수 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기업 쪽에 이 AI 워커의 100대 정도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상 휴머노이드는 아직까지는 좀 허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만한 모멘텀도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자동화 물류 로봇 쪽의 이야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개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품 배송용 자율주행 로봇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개미 시리즈가 있습니다. 집개미와 일개미가 있는데 이 집개미 같은 경우는 호텔이나 리조트 등에서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일개미 같은 경우는 택배나 뭐 음식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마곡 지역을 가면 이 일개미를 실제로 길거리에서 정말 다수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지금 휴머노이드보다 물류 배송용 자율주행 로봇이 훨씬 더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서의 파이프라인도 함께 기대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시죠. 로보티즈의 지금까지의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를 좀 기점으로 했었을 때는요. 하루 상승률이 22%까지 올라왔었고요. 한 달 사이에는 29%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등락폭이 약간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YTD, 그러니까 올 들어서는 무려 3배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한 로보티즈입니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 단에서의 움직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일단은 10만 원 받아봤는데요. 현재가는 살짝 윗꼬리를 달고 있군요. 이미 10만 원 돌파를 한 상황 속에서 1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젠 RNM도 함께 보시죠. 이게 액추에이터의 투톱이다라고 봐야겠죠.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상향을 계속 그려가고 있는데 이 하이젠 RNM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20%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장중에 23% 넘게 강하게 치솟았다가 약간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들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두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 10% 그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오늘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SBB테크도 함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산업이 확장된다면 사실상 감속기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가 또 감속기이기도 합니다. 훨씬 더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아이인데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SBB테크입니다. 오늘 10%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RS 오토메이션도 10% 가까운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윗꼬리는 달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면 수익률이 거의 대부분 다 두 자릿수 상승인 케이스 안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활력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로보티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액추에이터 산업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월요병이 없는 월요일인 듯 합니다.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지금 자리 우리 어떤 전략으로 또 수익을 두둑히 챙길 수 있을까 고민이실 텐데요. 다냐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상황 안에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어떤 종목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번 주에 정부 일정이라든가 주요 일정들을 보면, 지금 이제 바이오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화장품 섹터들은 일정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들은 미국이 인텔에 대해서 지분 10%를 취득하면 삼성과 SK 이쪽에 지분 요구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여건들 속에서 움직임이 덜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왜 반도체 쪽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냐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삼성그룹 임원들이 다 같이 방미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삼성이 미국 오스틴 공장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의제가 원전과 조선, 그다음에 방산, 이 반도체 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들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다라는 것도 시장의 기대감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지난 금요일 급등 후에 오늘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인텍플러스를 봤으면 좋겠어요. 인텍플러스를 보면 지금 2년 동안 적자를 보이다가 올해 흑자 전환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보더라도 이제 6월 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3분기, 4분기, 내년 1월 모두 이제 이익이 확대되는 그런 국면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증가 예상 증가율이 430%를 기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낙폭이 큰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버행 이슈를 살펴봤을 때 사회차 전환사채 200억을 발행했거든요. 근데 이게 리픽싱 한도가 36,720원이에요. 그리고 이자율은 0%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기 상황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을 남길 가능성도 크다. 왜냐하면 만기일이 28년 11월 5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2027년도 또 흑자 역시도 계속 나오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2026년도가 결국엔 인텍플러스의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전방 고객사들의 이제 업황이 회복되고 있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TSMC 이런 쪽들이 2026년도에는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라는 것 그리고 기업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첨단 패키징 장비 쪽에 대한 대만에서 TSMC일 거예요. 대만 현지에서 퀄테스트가 확정됐다고 하는데 결국 이 부분은 TSMC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2026년부터 파운드리 증납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일단 매출 증가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보면 연기금들과 투신이 오는 상황에서는 매수를 지금 기관들이 지금 지난 금요일 매수 늘렸다라는 것도 이 부분이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마이너스권까지 쭉 나왔던 그런 시점이고 지난 금요일 대량 거래가 나왔고 오늘 마이너스 나왔던 시점에서 봤을 때 11,000원부터 현재가까지는 매수하자. 그리고 손절은 10,000원 이탈을 보시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3,000원을 제시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을 기대하면서 직전 고점이거든요. 일단 900일까지는 상승할 여건을 열어두는데 지금 900일은 21,000원대 있지만 1차 목표는 우리 17,000원을 본다면 이런 것들은 차곡차곡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 반도체 안에서 받았습니다. 인텍플러스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우리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11,000원에서 현재가 사인 받았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입니다. 17,000원으로 그리고 2차에서는 900일선 돌파가 되는 자리까지 일단은 17,000원 설정을 해보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텍플러스 확인을 해봤고 오늘의 시장 진단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로 스탠스를 제대로 돌렸네요. 아직 돌리지는 않았어요. 고용 지표를 확인한 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 지금 연준이 금리 입장에 대해서 경제 지표에 대한 입장을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선 더 노골적으로 요구할 거예요. 또 연준 이사를 해임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파월의 그 발표를 보면 이제 고용 지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9월 초에 있을 고용 지표 발표가 금리 인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처럼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온다면 동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너무 금리 인하를 섣부르게 기다리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상승이 지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보면 한미 정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어요. 오늘은 원전이라든가 조선 섹터들이 이제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그룹사를 임원들 대동해서 미국을 방문한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원전 불공정 계약을 조율해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전 섹터들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실이 대주 요건을 아직 확정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확정 지을 건데 이 부분이 그 10억으로 강화됐을 때는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들이 석유화학 업황이 부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상환하는 금액이 5조 원인데 현재 보유 금액은 이 상환 금액에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석유화학 업종발 단기 금융 위험이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정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정들을 보면 결국에는 8월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내일 미국 시장에서 발표를 하죠. 그리고 모건스탠리 캐피탈 지수 재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내일 국무회의가 개최되거든요. 여기서는 바로 상법 관련해서 대주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결정될 건지에 따라서 반등 요인을 살펴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 에너지 회의 관련해서
차관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 관련주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전이라든가 풍력은 트럼프가 쓰레기라고 이제 폄하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수소라든가 그다음에 원전이라든가 탄소 중립, 기후 변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일 상황에서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건강 기능식품 산업 전시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바이오 섹터와 건기식 섹터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내일 하나금융 지주와 테더 CEO 간의 해동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지난 금요일 요거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움직일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정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밑밥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어려운 상황일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지만 이것들 역시도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월 말 접어들면서 마켓머니 펀드 자금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고객 예탁금 역시도 청약 관련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역시도 자금 유입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8월 말 9월 초까지는 지수는 박스권의 등락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자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에요. 그리고 국채 역시도 금리는 급등했다가 이제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원화도 강세였다가 다시 약세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에 지수는 박스권 등락을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지수 전고점 돌파는 금리 인하가 50bp 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했을 때 신고가 코스피 도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박스권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진단해 봤습니다. 우리 다녔음의 종목 AS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보티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로봇주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로보티즈는 38%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자리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10,000대 주문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의 신규 편입으로 로보티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상승 모멘텀이었고요. 그다음에 정부 역시도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는데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 목표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제 로봇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로보티즈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투신들이 13만 주 이상 순매수 나선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실적 호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로 봤던 14만 원, 아무도 가지 않았던 신고가거든요. 14만 원까지 로보티즈는 한번 버텨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보자. 우리 전략 받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데요. 에이블 CNC입니다. 장중에 10% 이상 16%까지 오늘 고점을 키우면서 신고가 13,000원도 돌파가 됐는데 자, 우리 수익은 32%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략은요? 에이블 CNC는 1차전의 목표 주가 13,000원을 달성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2분기 실적 역시도 예상 상회를 보이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 2분기 역시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2024년, 2025년 올해부터 ABCNC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에 원년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실적 증가율이 크게 나오고 있고 내년도, 후년도 역시 실적 증가율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화장품 섹터들은 8월 28일에 2025년 서울 뷰티 위크가 말일까지 개최되면 화장품 관련 이슈들은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고 또 9월 29일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실시가 된다면 화장품 섹터들은 결국에 9월 말까지는 시장에서 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3,000원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익절하신 분들은 11,500원 지지한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그다음 목표 주가를 14,900원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 현재 보유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11,500원 지지받는다면 14,9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BCNC로 우리 지금 자리 목표가 돌파가 됐습니다. 지금 자리 수익 한 차례 챙겨도 되겠고요. 11,500원 지지 보시면서 2차 목표가 14,900원 저희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오늘 월요일의 특징 섹터 명확한데요. 첫 번째 우리 로봇부터 볼게요. 자, 로봇들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공략했다가 결국에 이제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손절 쳤는데 오늘 올라갔거든요. 결국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 중국이 휴머노id 로봇을 만대 발주한다. 그리고 정부가 휴머노id 로봇 전략을 성장 전략에 대해서 정부 지원하겠다. 세계 3대 강국 목표로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과 함께 낙폭 발휘했다가 반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이젠 RNN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하면서 추세를 전환시켜 놨고요. 그럼 오늘 대량 거래 나왔기 때문에 평균가 지지받는 모습들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로보티즈 역시도 오늘 14만 원까지 가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원익홀딩스 역시도 오늘 고점 돌파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우리가 손절했더니 바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좀 많이 아쉬운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로봇주들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로보티즈를 보면 이제 추세를 전환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는 핸드폰 부품 관련주인데요.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세가 나와주는 구간입니다. 지금 자리 전략 있을까요? 우리는 그 휴대폰 부품 OLED 섹터들은 9월까지 한번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기사 나왔던 부분이 아이폰 공급망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BH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가 유력하다. 그리고 파인엠텍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후보군으로 올라왔다.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갤럭시 폴드가 미국에서 호평받으면서 9,400억 잭팟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관세율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185% 수익이 급증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미국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을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OLED 디스플레이라든가 폴더블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관심이 더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9월까지는 같이 한번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공급자로 선택된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관련해서 덕산 테코피아 역시도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힌지를 공급하는 파인엠텍 역시도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략하자고 했던 BH 역시도 오늘 장중 강세를 보였다가 윗골이 만드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목표가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도 후보군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역시도 주가 바닥권이고 이슈는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다려보는 것, 이것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갤럭시 Z 폴드 7의 흥행 조짐, 기대감. 그렇다 보니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는데 OLED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슈가 탄생했기 때문에 끌고 가보자. 오늘도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섹터는 상법 개정입니다. 더 센 상법 개정 오늘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됐더라고요. 일단 지금 이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하는 거는 대주주 요건 강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 소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토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1년 이내는 소각하는 규정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사주 관리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였어요. 인포바인 역시도 신고가 경신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부국증권 역시도 모처럼 오늘 강세를 보였고 자 메커스가 오늘 좀 많이 아쉬웠어요. 갔다가 밀리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신영증권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막판에 땡겨놓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자사주 관련주들은 인포바인이나 부국증권이나 메커스라든가 이런 것들 고점 돌파를 기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법 개정 관련해서 종목들 말씀 주고 계신데요. 자사주 관련 종목들, 압축해 주신 종목들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녀쌤과는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월요일에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죠. 우리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5일 8월의 마지막 월요일 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랠리를 이었습니다. 반등 구간에 계속해서 놓여있는 코스피 코스닥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0.8% 시초가 상승 문 열어서요. 3,195포인트에서 오늘 종가 오늘의 고가 부근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지금 마감 지수 들어오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1.29%의 상승 보여주면서 3,209포인트 오늘 종가가 찍혀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지속적인 상승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2%도 넘어가는 상승 보였고요. 전거래일 대비 1.98% 상승한 798포인트에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현선물 시장 안에서 일제히 사자 택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248억 원 그리고 기관이 1,500억 원의 순매수 보였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조금은 아쉬웠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선물 시장 쪽으로도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지수를 끌고 갔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 전환된 채 끝이 났습니다. 0.14%의 상승으로 71,500원 선 마감됐고요. SK하이닉스 3.3%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26만 원 코앞에서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2차 전지단 좋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4%의 상승 보여줬고요. 지난 주말 잭슨홀 미팅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쏘아 올렸다 보니 오늘 성장주 쪽으로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보실까요? 자, 이 안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기도 하고요. 현대차는 0.9%, KB금융은 1%의 상승 마감됐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3% 상승 마감됐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나란히 2%의 강세, 펩트로는 쉬는 모습, 파마리서치도 오늘 장에서는 약세로 끝이 났습니다.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 역시나 돋보이는 건 로봇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10%의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4%, 8%,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5% 상승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힘이 좀 실렸다는 부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내일의 전략 챙겨봐야 되겠죠? 소재민 전문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이제 반등 구간에 놓여 있는 코스피 코스닥인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겼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모멘텀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실 전 약간 그런 생각이거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큰일 날 뻔했는데 큰일이 안 났다라고 해서 이게 추가적인 시장의 상승 추세로 전환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요일 날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까딱 잘못하면 나스닥 지수 또한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횡보 또는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었고요. 국내 증시 또한 박스권 하단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말에 따라서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었던, 즉 추세가 되게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인다든지 횡보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든지 그런 기점에 있었던 거지. 다행히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여 주면서 시장 지수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그럼 시장이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결국 횡보 추세에서 횡보 추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횡보 추세에서 단기 하락 추세가 될 뻔했는데 단기 하락 추세가 안 되고 다시 횡보 추세를 유지했다라는 거지. 뭐 지금 파월 의장의 말이 막 시장 지수를 막 저세상 꼭대기로 올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호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상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일전부터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부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은 박스권 상단으로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리를 뚫는 뭐 획기적인 뭔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호재의 등장보다는 불안 요소가 해소됐다.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재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거는 여기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박스권 상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3,260에서 70포인트, 그리고 박스권 하단부는 3,130포인트 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결국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장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 상단 자리 다시 오면은 여기 왔을 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만한 재료, 현재로서 떠오르는 거는 뭐 한미 정상회담 이 대표적이기는 하죠. 근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말 획기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뭐 당연히 정상회담 잘 끝났다라고 말을 하겠지. 뭐 정상회담 말아먹었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진 않겠죠. 따라서 그 내용 가지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만한 재료로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만약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 혹은 그 이상을 상회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기대심을 키워주고, 그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섞이면서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여기에 대한 것, 이게 박스권 상단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려놓을 수 있어도 돌파할 재료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국내 증시, 국내 이슈만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여기에 대한 걸 다시 50억으로 현행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도 박스권 상단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파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은 파월 의장의 발언은 호재성 재료가 아닌 큰일 날 뻔했는데 큰일이 안 났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시장 지수가 야금야금 올라가서 코스피 3,260, 70포인트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 왔는데 그때 텍스가 박스권, 여전히 박스권 시장이라 그랬는데, 근데 막 두리번 시장 이슈를 살펴보니까 뭐 대주주에 대한 얘기도 없고 뭐 엔비디아 실적도 무난무난해서 뭣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는 3,270 돌파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하단 혹은 박스권 중단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회복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가고 있는 거지 뭔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올라가는 종목군들 뭐 뒷부분에 로봇 얘기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시장 이슈 공백기 시장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에 메인 이슈가 없어요. 뭐 로봇 관련주 잘 움직였는데 오늘 로봇 관련주 움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움직였을까? 뭔가 어마어마한 호재가 터졌나? 그거 아닙니다. 결국 시장 지수는 7월 중반부터 이어져 왔던 이슈 공백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찐 상승이구나, 이제부터 막 코스피 3,500 가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 좋은 것 같으니까 막 오늘 올라가는 거, 막 잘 가는 거 뉴스 보고 또 막 대충 줍줍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이슈 공백이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승의 지속성이 막 엄청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반짝반짝하고 내일부터 또 병든 닭처럼 시들시들 또 상승폭 반납할 수도 있는 그런 과거와 같은 시장 분위기가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중소형 기술주들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박스권 상단 돌파했을 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시장 지수는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게 될 거고요.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때 가서 중소형주 기술주 안에서의 순환매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지 이 박스권 안에 가둬져 있었을 때는 중소형주 올라간다고 섣부르게 따라잡았다가 다음 날이면 다시 빠지는 막 이런 경험할 수 있으니까 중소형 기술주 매매는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나서부터 관심을 주고 그 전까지는 줄 때 챙긴다 마인드.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메인 섹터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결국 시장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30에서 3,200한 70 정도. 자, 그럼 시장 지수가 이 안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지금 웬만하면 중소형주는 돌발 이슈로 움직이니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시장 지수 올라가면 무조건 따라가 하는 그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매매를 이렇게 박스권 안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의 박스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자리고요. 코스닥의 박스권 같은 경우는 780포인트에서부터 82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기억해 둘 거. 이 상태로 막 이제 내일도 막 코스닥이 올라가고 막 내일 모레도 코스닥이 막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코스닥이 820포인트에 딱 왔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뭘 시덥지 않은 이유를 꺼내서 조정을 줄 수 있으니 여기서는 또 현금을 만들고 박스권 중단 아래에서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을 다시 재매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마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장마감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머티를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머티가 시장 지수를 추종한다. 이러면서 코스닥 820포인트까지는 에코프로머티 끌고 가도 괜찮다. 뭐 이러면서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2차전지 관련주를 남겨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하겠다, 추가 매수하겠다 하면은 메인 섹터 안쪽으로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지금 대충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린 거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어두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지금 했던 얘기들 정리해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시장 지수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 여전히 이슈 공백기예요. 여전히 박스권이에요. 달라진 거 없어요. 파우르장의 발언으로 시장 지수 막 고점 갱신 파우르장의 발언 갖고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죽을 뻔했었는데 살아났다지 이게 시장 지수를 엄청 끌어올릴 만한 재료다라고 착각하셔서 또 시장에 취하시면 안 된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약을 해보면 너무 시장에 취하지 말자라고 말씀 주신 것 같네요. 파월 연준 의장의 한마디가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재료라기보다는 우려의 요인을 불식시켜주는 그 요소로 볼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특징 섹터 어딜 볼까요? 일단 오늘은 로봇 관련주가 그냥 지배를 했죠. 근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봇 관련주를 언제부터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상반기 끝내고 나면은 8월 달 중에 강한 상승이 나올 섹터다 하면서 추려줬던 게 범용 반도체. 여기도 당연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휴대폰 부품 관련주. 그 당시에 아무도 휴대폰 부품 관련주 말 안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 말씀드렸고요. 대북 관련주, 2차 전지 이렇게 추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마 제가 로보티즈를 얘기를 할 때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추려준 섹터 중에 유일하게 안 간 게 로봇 관련주밖에 없고 로봇 관련주도 어차피 한 번은 간다. 시장 지수 빠지면 같이 당연히 빠지겠지만 로봇 관련주가 우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사실 오늘 로봇 관련주 올라가서 말한 게 아니라 일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방송을 챙겨보시고 계신 식구분들은 아마 맞아 얘가 예전부터 로봇 얘기했었어 라고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로봇 관련주 움직인 거 뭐 되게 기분 좋게 올라갔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로봇 관련주가 왜 이렇게 강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좀 별 시덥지 않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 그 파월 의장이 연설 전에 낙폭이 컸던 섹터를 하나 뽑자라고 하면은 로봇 관련주가 좀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가 좀 더 빨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노란 봉투법에 대한 뭐 수혜가 기대된다. 이것도 사실 어차피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뭐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제 앞으로 노동자를 줄이고 로봇으로 대체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로봇 산업은 개화할 수밖에 없었던 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 사실 뉴스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떴어요. 그런데 뭔가 새롭거나 신선한 뉴스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뭐 반도체가 중심으로 딱 잡아주고 메인 섹터가 중심을 잡아주고 2차 전지 안에서도 메인 섹터가 중심으로 잡아주면서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파생되는 로봇 관련주들이 따라 움직였다. 이러면 삼성전자가 메인으로 중심을 잡았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안에서 섹터 순환매가 연결이 된대.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는 좀 더 지속성이 있겠는데라고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장 사실 삼성전자도 장 막판에 들어서야 좀 정신 차렸고 좀 빌빌거리고 있었고 마땅한 메인 섹터, 메인 중심되는 이슈 없이 로봇 관련 이슈들, 재탕, 삼탕하는 뉴스들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이 물론 로봇 관련주는 이제 망하나요? 이건 아니에요. 고점은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고점은 더 올라가겠지만 오늘 상승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천천히 반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제가 계속 좋다라고 말해왔던 섹터고 로봇 관련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로봇 관련주가 추가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좀 알아야지 그냥 오늘 올라갔다고 로봇 관련주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 관련주가 추가적인 고점을 갱신하거나 추가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코스피 지수가 있던 아까 말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것.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메인 섹터가 존재를 할 거예요.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뭔가 중심이 되는 메인 섹터가 존재를 할 거고요.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는 종목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삼성전자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군들 쪽으로 순환매가 1차적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로봇 산업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건 테슬라 주가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상승폭이 굉장히 컸죠. 그것도 오늘 로봇 관련주한테 호재였던 뉴스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355불, 360불을 돌파하는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위로 400불까지 열리거든요. 테슬라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입니다. 테슬라가 355불, 360불 넘어서면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우주항공 쪽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코스피 지수가 3,270을 넘거나 테슬라가 360불을 넘은 상태에서 로봇 관련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오늘의 상승폭의 일부를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상승폭 사실 근거가 명확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반납하지 않는 채로 어설프게 버틴다라고 하면 일단은 섣부르게 신규 진입하거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버티기보다는 약간 일부 매도 혹은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방송에서는 로보티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로보티즈도 추세의 관점으로 남겨드렸거든요. 로보티즈가 이런 느낌의 추세선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 추세 관점으로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파월의 발표 전에 경계심 때문에 순간적으로 추세선 하단을 이탈했지만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금요일 날 빠르게 추세를 회복해줬어요. 자, 그럼 로보티즈의 추세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추세선 순간 이탈했지만 바로 회복했고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로보티즈의 추세선 상단 자리는 10만 3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추세의 관점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추세선 상단이 오면 추세선 상단을 뚫는 게 아니라 추세선 상단에서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하란 부분까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오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0만 4,400원까지 갔어요. 10만 5천 원 근접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추세선 상단을 찍고 밀렸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만약에 내일 로보티즈가 한 9만 8천 원 정도 라인 만약에 이 정도를 버텨주지 못한다.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추세선 하단인 9만 원 정도까지도 조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가 만약에 이렇게 추세선 하단을 만나는 조정이 나왔을 때 오늘 올라갔던 로봇 관련주들 자기들 혼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로보티즈가 9만 7천 원 정도 이탈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라고 하면 로봇 관련주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9만 원에서 9만 2천 원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로보티즈에 관심이 있다. 혹은 로봇 관련주 괜찮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웬만하면 로보티즈가 거래량 없이 조정을 주면서 한 9만 2천 원 정도 라인을 왔을 때 이제 빠진 로봇 관련주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쇼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의 고점은 어차피 계속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왕이면 좀 더 쌀 때 사면 좋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로봇 관련주들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말씀 주셨고요. 로보티즈 흐름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특징 섹터 하나 더 있잖아요. 살펴볼까요? 사실 이제 오늘 이게 반도체를 얘기하자니 사실 반도체는 아까 말했지만 어차피 시장 지수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거라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섹터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아니면 코스닥 레버리지, 아니면 로봇, 휴대폰 부품, OLED랑 카메라 모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북주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대북주 같은 경우도 자리가 꽤나 지금 예쁜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뭐 북한에 대한 얘기 나올 거라고 대북주가 뭐 내일 뉴스 나오겠지? 뭐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지금 시장은 이슈 공백기다, 이슈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뭐 시장의 이슈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글쎄요, 그것만 가지고는 좀 힘들고, 만약에 엔비디아까지 호실적이라던가 뭐 다른 기술주 이슈까지 붙는다라고 하면 시장의 메인 이슈가 기술주의 성장 이런 걸로 잡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들을 쭉 보면은 그게 안보라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기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하고 쌈박질을 하기 시작했죠. 기술 패권 전쟁을 벌였고, 그 다음에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관세라는 걸 통해서 미국에게 이득을 얻기 위한 경제로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안보가 있을 거예요. 국가 안보. 자, 결국 그건 이제 미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북핵 문제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임기 이후에 보였던 행보들이 다 안보라는 키워드랑 연결되어 있죠. 미국을 더 위대하게, 미국의 위협이 될 것들을 죽인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다음 행보가 북핵 문제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온전히 북핵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만큼 다음번에 시장의 메인 이슈로서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북주들 여러분들이 조금씩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북주, 대아티아이, 아나티 여러 개 말씀드리고 거의 다 목표가 찍고 지금 다시 다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잡아준 단기 목표가는 찍고 거의 밀리는 모습이어서 이번에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5,340원. 5,430원 여기까지는 이 낙폭의 절반의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사실 기대 수익률이 그러면 300원 정도? 현가 대비해서 한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애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자리를 안착했을 때는 급격한 낙폭의 절반을 회복하고 안착을 한 거라 그때는 6,100원 정도 선까지 전고점까지 상승폭을 튀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의 상승 추세를 가지고 매매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아티아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저점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대응이 별로 어렵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빠지면 좀 더 산다라는 마인드로 지금은 대북주를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안에서 오늘도 대아티아이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자리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자, 우리 소재민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더 편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소재민 전문가 만나 뵐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여기서 우리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마감 100점 불패도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